일상생활에 절도가 있고 관대는 단정히 하며 백성에게 임할 때는 장엄하고 정중하게 하는 것이 옛사람의 도이다. 공사에 틈이 있으면 반드시 정신을 집중하여 고유히 생각하며 백성을 편안히 할 방책을 헤아려내어 지성으로 잘 되기를 강구해야 한다. 하늘은 한 사람을 사사로이 부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개 묵가난한 자들을 그에게 부탁하려는 것이요. 하늘은 한 사람을 사사로이 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개 무천한 자들을 그에게 부탁하려는 것이다. 말을 많이 하지도 말고 갑자기 성내지도 말아야 한다. 군자는 집에 있을 때도 말을 삼가야 하는데 하물며 벼슬살이 할 때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아랫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면 순종하지 않는 백성이 없다. 공자는 너그러우면 무사람을 얻는다 하였다. 관 부의 채무는 엄숙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니 수령의 자리 곁에는 다른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군자가 진중하지 않으면 위엄이 없으니 백성의 윗사람이 된 자는 몸가짐을 진중히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술을 금하고 여색을 멀리하며 가물을 물리치며 공손하고 엄숙하게 하기를 큰 제사를 지내듯이 하며 유흥에 빠져 정사를 어지럽히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한가히 놀면서 풍류로 세월을 보내는 일은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으니 단정하게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만 못하다. 지적이 이미 이루어지고 무사람의 마음도 이미 즐거워하면 풍류를 꾸며서 백성들과 함께 즐기는 것도 선배들의 성대한 일이었다. 추종을 간략하게 하고 얼굴빛을 부드럽게 하여 민정을 물으면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정당에서 글 읽는 소리가 나면 이는 맑은 선비라 할 수 있다. 만약 시나 읍조리고 바둑이나 두면서 정사를 아래 아전들에게만 맡겨둔다면 매우 옳지 못하다. 전례에 따라 일을 줄이고 대체를 힘써 지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기는 하지만 순우하여 지위도 높고 명망도 두터운 사람이라야 그렇게 할 수 있다. 청렴은 수령의 본무로 모든 선의 근원이요 모든 덕의 불이이니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노릇할 수 있는 자는 없다. 청렴은 천하의 큰 장사이다. 그러므로 크게 탐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하려 한다. 청렴하지 못한 사람은 그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혜가 깊은 선비는 청렴을 교훈으로 삼고 탐욕을 경계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수령이 청렴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그를 도적으로 지목하여 마을을 지날 때에는 더럽히고 욕하는 소리가 드높을 것이니 또한 수치스러운 일이다. 뇌물을 주고 받는 것을 누가 비밀히 하지 않으랴만 밤중에 한일이 아침이면 드러난다. 청렴한 관리를 귀히 여기는 가밝은 그가 지나는 곳은 산림과 천석도 모두 맑은 빛을 잇게 되기 때문이다. 무릇 본읍에서 나오는 진귀한 물건은 반드시 고을의 폐단이 될 것이니 하나도 가지고 돌아가지 않아야만 청렴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직을 과장한 행동이나 각박한 정사는 인정에 맞지 않으므로 군자가 배척하는 바인이 취할 것이 못된다. 청렴하면서도 치밀하지 못하여 재물을 내놓되 시려가 없으면 또한 일컬을 것이 못된다. 무릇
민간의 물건을 사들일 때에 그 관에서 정한 값이 너무 험한 것은 시가로 사들여야 한다. 전부터 내려오는 그릇된 관례는 굳은 결심으로 고치도록 하고, 혹 고치기 어려운 것이 있더라도 자신은 범하지 말아야 한다. 날마다 쓰는 장부는 자세히 볼 것이 아니니 끝에 서명을 빨리 해야 한다. 수령의 생일에는 아전과 군교 등이 혹 성찬을 올리더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 받지 않고 내놓는 것이 있더라도 공공연히 말하지 말고 남에게 이야기하지도 말며 전임자의 허물도 말하지 말라. 청렴한 자는 은혜롭게 용서하는 일이 적으니 사람들은 이를 뿌리 박힌 결점으로 여긴다. 스스로 잘하려고 애쓰고 남을 책망하는 일이 적은 것이 좋다. 청탁이 행해지지 않으면 청렴하다고 할 수 있다. 청렴하다는 명성이 사방에 퍼져서 좋은 소문이 날로 드러나면 또한 인생의 지극한 영화이다. 몸을 닦은 뒤에 집을 다스리고 집을 다스린 뒤에 나라를 다스림은 천하의 공통된 원칙이다. 고을을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제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 청렴한 선비가 수령으로 나갈 때는 가족을 데리고 가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가족이란 처자를 잃은 말이다. 형제간에 서로 생각이 날 때는 가끔 왕래할 것이나 오래 묵어서는 안 된다. 빈객이 많더라도 따뜻한 말로 작별하고 종이 많더라도 양순한 자를 고를 것이요 사사로운 정에 끌려서는 안 된다. 부녀자가 나들이로 내려오는 날에는 행장을 아주 검소하게 해야 한다. 규문이 엄하지 않으면 집안이 복과 문란해진다. 관서에 있어 법을 마련하여 거듭 금하되 우려와 같고 서리와 같이 해야 한다. 물건을 살 때는 가격을 따지지 않고 위력으로 사람을 부리지 않으면 규문이 존엄해질 것이다. 행동이 한번 잘못되면 소문이 사방에 퍼지니 일찍이 부정한 정욕을 끊어 후회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어머니의 교훈이 있고 처자들이 계율을 지키면 이를 일로 법도 있는 집안이라 할 수 있고 백성들도 이를 본받을 것이다. 관부의 호론이 사사로운 비서를 두는 것은 좋지 않다. 오직 서기 한 사람이 겸임하여 안위를 보살피도록 해야 한다. 본고을 백성과 이웃고을 사람들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관부는 엄숙하고 청결해야 한다. 친척이나 친구가 관내에 많이 살면 단단히 약속하여 의심하거나 헐뜯는 일이 없게 하고 서로 좋은 정을 보존하도록 해야 한다. 가난한 친구와 궁한 친척이 먼 데서 찾아오는 경우에는 곧 영접하여 후히 대접하여 돌려보내야 한다. 자빈의 출입을 반드시 엄하게 금한다. 수령 노릇을 잘하려는 자는 반드시 자애로워야 하고 반드시 청렴해야 하며 반드시 절약해야 한다. 절약은 수령이 맨 먼저 힘써야 할 일이다. 절약이란 한계를 두어 억제하는 것이다. 한계를 두어 억제하는 데에는 반드시 법식이 있어야 한다. 법식은 절용의 근본이다. 의복과 음식은 검소함을 법식으로 삼아야 하니 조금이라도 법식을 넘어서면 지출의 절제가 없게 된다. 공적인 손을 대접하는데도 먼저 법식을 정하고 기일 전에 물건을 마련하여 예리에게 주며 비록 남은 것이
생기더라도 도로 찾지 말아야 한다. 아정과 노복들이 바치는 물건으로서 회개가 없는 것은 더욱 절약해야 한다. 사정용도의 절약은 보통 사람도 할 수 있지만 공적 창고를 절약하는 이는 드물다. 공물을 사정물건처럼 보아야 어진 수령이다. 천지가 물건을 낳은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누려서 쓰게 한 것이니 한 물건이라도 버림이 없게 해야 재물을 잘 쓴다 할 수 있다. 절약만 하고 쓰지 않으면 친척이 멀어지니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는 것은 바로 독을 심는 근본이다. 내 녹봉에 남는 것이 있어야 남에게 베풀 수 있고 광가의 재물을 빼내어 남을 돌보아주는 것은 예가 아니다. 관에서 받는 녹봉을 절약하여 그 지방 백성에게 돌아가게 하고 자기 농토의 수입으로 친척들을 돌보아주면 원망이 없을 것이다. 가난한 친구나 궁한 친척들은 힘을 헤아려서 돌보아 주어야 한다. 다른 관직은 구해도 좋으나 목민의 관직은 구해서는 안 된다. 임명된 처음에 재물을 함부로 나누어 주어서는 안 된다. 고을에 통지문을 내려보내서 처음에 폐단을 덜 만한 것은 덜어야 한다. 본가는 이제 혼자 떠나니 모든 절차에 간략하게 생략하기에 힘쓰라. 이렇게 고을에 통지문을 보내라. 부임자를 새로 맞이하는 말의 비용을 이미 국비로 타고 다시 거둬들인다면 이는 임금의 은혜를 감추고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는 것이니 그래서는 안 된다. 행장을 꾸릴 때 의복과 안장 얹은 말은 모두 옛것을 그대로 쓰고 새로 마련해서는 안 된다. 행장을 꾸릴 때 봉행이 많아서는 안 된다. 자제한 사람이 따라가면 좋을 것이다. 노복을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 재상과 대신에게 두루 하직 인사를 드릴 때는 스스로 재주와 기량이 부족함을 말할 일이지 복록에 많고 적음을 말해서는 안 된다. 정관에게 들러 하직 인사를 할 때는 감사하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부임자를 새로 맞이하러 온 아전과 하인이 오면 그들을 접대함에 마땅히 장중하고 화평하고 간결하고 과묵하게 해야 할 것이다. 임금을 하직하고 골문을 나서게 되면 마음을 세워 스스로 맹세하여 백성들의 소망에 부응하고 임금의 은혜에 보답할 것을 마음속에 다짐해야 한다. 이웃 고을로 관직 옮겨져 편도로 부임하게 되는 경우에는 하직 인사하는 예가 없다. 부임하는 길에 있어서는 또한 정중하고 화평하며 간결하고 과묵하기를 마치 말 못하는 사람처럼 해야 한다. 지나가는 길에 미신으로 거리는 것이 있어 제 길을 버리고 먼 길로 돌아가는 일이 있으면 정로로 지나감으로써 사특하고 괴이한 말을 타파해야 한다. 공청에 귀신과 요괴가 있다 하거나 아전들이 금기를 고하더라도 구애받지 말고 현혹된 습속들을 진정시켜야 한다. 지나다가 들르는 관부에서는 마땅히 선배 수령들을 쫓아서 다스리는 이치를 깊이 강구할 것이고 해학으로 밤을 새워서는 안 된다. 부임할 때 나를 받을 것은 없고 비가 오는 경우에는 개는 나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 관리들이 상관을 뵙고 물러가면 묵묵히 단좌해서 백성을 다스릴 방도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너그럽고
엄숙하고 간결하고 치밀하게 규모를 미리 정하되 오직 시위에 맞도록 할 것이며 굳게 스스로 지켜나가도록 해야 한다. 이튿날 사족과 백성들에게 영을 내려 민폐되는 일을 묻고 민간에서 할 말이 있으면 하도록 해야 한다. 군자가 백성들을 대함에 있어서 반드시 먼저 묻고 살게 한 후에 교화를 할 것이요 그 후에 학문을 닫게 할 것이다. 백성들의 소장이 들어오면 그 판결하는 지령을 간결하게 하여야 한다. 영을 내려서 백성들과 몇 가지 일로서 약속하고 가나 바깥 문설주에 특별히 북 하나를 걸어둔다. 관청에 이른 기한이 있는데 기한을 믿지 않는 것은 백성들이 명령을 희롱하는 것이니 기한은 반드시 믿게 하여야 한다. 무릇 대중을 통솔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먼저 약속을 밝히고 3번 알리고 5번 일깨워주며 또 반드시 그 기한을 넉넉하게 하여 주선할 수 있게 한 뒤에 이를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약속대로 시행하여도 딴소리를 하지 못할 것이다. 1년의 일을 적은 책력에 맞추어서 작은 책자를 만들고 모든 일에 정해진 기한을 기록하여 잊지 않기 위한 준비를 삼아야 한다. 나무 인장을 몇 개 만들어 나누어 주면서 도장이 지키지 않은 것은 시행하지 말라고 약속한다. 관직은 반드시 벼슬을 갈아타는 것이니 갈려도 놀라지 않고 잃어도 미련을 갖지 않으면 백성들이 공경한다. 벼슬은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은 옛사람의 의리이니 벼슬이 갈리고서 슬퍼하면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평소에 문부를 정리해 두어서 이튿날 곧 떠나는 것은 맑은 선비의 기풍이요. 문부를 청렴하고 밝게 마감하여 뒷근심이 없게 하는 것은 지혜 있는 선비의 행동이다. 탐욕스럽고 미련한 사람은 이미 창고에 있는 공하에 즐겨 관청의 물건을 사사로이 쓰고 또 신관에게 지출할 봉급에서 마음대로 당겨 쓴다. 나이 많은 어른들이 교회에서 연회를 베풀어 전송하며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잃은 것 같은 정으로 인사하는 것은 역시 인간 세상의 지극한 영광이다. 돌아오는 길에 사나운 백성을 만나 꾸짖음과 욕을 당하여 나쁜 소문이 멀리 전파되는 것은 인간 세상의 지극한 유혹이다. 맑은 선비가 돌아가는 행장은 가뿐하게 깨끗하여 낡은 수레와 화려한 말이라도 맑은 바람이 사람을 감돈다. 상자와 채롱은 새로 만든 것이 없고 구슬과 비단은 토산품이 없으면 맑은 선비의 행장이다. 집에 돌아와서 물건이 없어 검소하기가 전과 같은 것이 으뜸이고 방편을 마련하여 종족을 도와주는 것이 그 다음이다. 떠나가는 것을 애석하게 여김이 간절하여 길을 막고 머무르기를 원하며 광채를 사책에 남겨 후세에 전하게 하는 것은 말과 형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고라에 달려가 유임하기를 빌면 나라에서 그대로 허락해 주어서 민정에 따르는 것은 예전에 착한 것을 권하는 큰 방법이다. 명성이 드러나서 이웃 고을에서 보내주기를 청하거나 두 고을이 서로 와주기를 다투면 이것은 어진 수령이 좋은 평가이다. 수령의 직을 오래 맡아 서로 편안하게 되었거나 이미 늙었지만 애써 유임 시켜주기를 청하면 백성의 뜻에 따르고 법에 구애되지 않는 것은
태평세대의 일이다. 백성이 사랑하고 사모하기 때문이거나 그 지적으로 말미암거나 다시 그 고을에 가게 되면 역시 사책에 빛나게 된다. 부모님 상을 만나서 돌아간 자는 오히려 백성들이 놓지 않기 때문에 상중에 벼슬에 다시 임명하기도 하고 상사를 마친 뒤에 다시 제소하기도 한다. 몰래 아정과 함께 모의하여 간사한 백성을 깨어 움직여서 대궐에 나아가서 유임시키기를 빌게 하는 것은 그 죄가 매우 크다. 법에 저촉된 것을 백성들이 불쌍히 여겨 서로 이끌고 임금에게 호소하여 그 죄를 용서하기를 바라는 것은 옛날의 좋은 풍속이다. 임소에 있을 적에 죽어서 아정과 백성이 슬퍼하여 상녀를 붙잡고 부르짖어 울고 오래도록 잊지 못하는 것은 어진 수령이 유종의 미다. 오래 병으로 누워 위독하면 곧 거처를 옮겨야 할 것이요 정당에서 운명하여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게 해서는 안 된다. 상에 소용되는 쌀을 이미 나라에서 주는 것이 있으니 백성이 부의하는 돈을 어찌 2번 받을 것이 있으랴. 유언으로 못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옳다. 치적에 소문이 널리 퍼져 특이한 소문이 있으면 사람들이 칭송하게 된다. 죽은 뒤에 사모하여 사당을 세워 제사 지내면 그 어진 사랑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살아서 제사 지내는 것은 예가 아닌데 어리석은 백성들이 행하여 서로 따라서 풍속이 되었다. 돌에 새겨 덕을 칭송하여 영원토록 보여주는 것이 이른바 선정비인데 마음으로 반성하여 부끄럽지 않기가 어렵다. 목비를 세워 덕스러운 정사를 칭송하는 것은 찬양하는 것도 있고 아첨하는 것도 있으니 세우는 대로 곧바로 없애고 엉금해야 한다. 이미 떠나간 뒤에도 사모하여 수목도 오히려 사람들의 아끼는 바가 되는 것은 감당이 유풍이다. 사랑에서 잊지 못하여 수령의 성을 따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은 이른바 민정은 크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떠나간 지 오랜 뒤에 다시 그 고을을 지날 적에 백성들이 반갑게 맞아서 국과 도시락 밥이 앞에 가득하면 말머리꾼도 빛이 난다.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것이 오래도록 그치지 않으면 그 정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재직할 때에는 혁혁한 명예가 없다가 간 뒤에 사모하는 것은 공을 자랑하지 않고 남모르게 착한 일을 한 때문이 아니겠는가. 회방과 칭찬의 참됨과 선과 악의 판단 같은 것은 반드시 군자의 말을 기다려서 공무의 문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